건조증이 되게 심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잠을 푹 주무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불과 한 5초, 또 뭐 길어야 7초, 또 짧게는 2, 3초 만에 눈을 더 이상 뜨지 못하고 빨리 깜빡이게 된다. 이런 분들은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컴퓨터랑 핸드폰을 볼 때 왜 건조증이 유발되느냐, 사람들은 그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건조증의 주요 원인은 빛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안구 건조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안구 건조증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건조한 환경인데요. 우리나라 날씨, 사계절의 날씨만 봐도 여름엔 좀 습한 편이고 겨울에서 봄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겨울하고 봄 사이에 건조증들이 심해지고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아지는 걸 저희는 경험을 합니다. 물론 여름에도 에어컨 선풍기를 요새는 많이 쓰기 때문에 습도가 낮아지고 또 바람에 의해서 건조증이 유발돼서 여름에도 건조증이 만만치 않기는 한데 겨울에 더 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눈의 과도한 사용이 안구 건조증의 또 주요 원인입니다. 요새는 대부분의 업무와 뭐 공부를 다 컴퓨터와 이렇게 디지털로 하고 그러면서 눈을 집중해서 보는 시간이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또 쉴 때는 뭐 하나요? 핸드폰을 보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사람들은 하루 종일 눈에 뭔가를 보고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눈의 과도한 사용이 건조증의 주요 원인이라 옛날에는 건조증이 주로 고령층들, 눈물 분비가 줄어드는 고령층들의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 주변에 뭐 쌍꺼풀 수술, 뭐 하안검, 지방이식, 어떤 뭐 교정을 한다든가 또 뭐 문신을 하고 속눈썹을 파마를 하고 여러 가지 미용 시술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눈물에 영향을 직접 주기 때문에 건조증이 또 유발되는 주요 원인인 것을 저희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증이 되게 심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잠을 푹 주무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럼 하나같이 18분 이상은 어떻게 하셨어요? 잠을 푹 못 잡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 수면 장애 등이 안구 건조증의 주요 원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력을 이제 교정하는 목적으로 안경 대신 컨택트 렌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렌즈도 필요할 때 몇 시간씩 사용하면 괜찮지만 아침 일찍 착용하고 밤늦게 자기 전에 빼고 또 그런 활동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거든요. 이런 어떤 사실상 렌즈를 뺀 시간보다 착용한 시간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 이것이 컨택트 렌즈는 주로 소프트 렌즈들은 수분을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있는 눈물도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 렌즈를 오래 착용하게 되면 건조증이 많이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 질환 중에는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조증을 많이 유발하고 또 관절염이 같이 동반된 분들은 저희가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해서 눈물샘과 침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손상돼서 눈에서 눈물이 분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아주 심한 건조증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내가 건조증이 너무 심한데 입도 좀 마르는 것 같고 혹시 뭐 관절도 좀 안 좋은 데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한 눈물 부족 현상이 아니라 실제 생활 습관과 환경 또 전신 질환 등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는 매우 복합 다변한 질환이다 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눈을 깜빡깜빡 하잖아요. 깜빡깜빡 하는데 눈을 어느 순간 이렇게 부릅뜨고 10초를 참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를 실제로 세보시고 10초간 아무 불편함이 없다. 그럼 건조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불과 한 뭐 5초, 또 뭐 길어야 7초, 또 짧게는 2, 3초 만에 눈을 더 이상 뜨지 못하고 빨리 깜빡이게 된다. 그러면 건조증이 이미 있거나 생길 위험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눈을 오래 뜨고 있기를 힘들어 하시고 또 우리 외부 자극, 눈을 건조하게 하는 자극이 주로 이제 외출했을 때 바람 분다든가 특히 겨울에 찬바람 불고 막 눈물 나는 것도 다 건조증이고요. 또 우리가 뭐 옆에서 고기 굽거나 이제 요리를 하는데 연기 같은 게 이제 눈에 살짝 들어갔을 때 눈이 몹시 따갑거나 매운 경우 이런 경우도 물론 연기가 너무 독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빈번하다 그러면 그것도 되게 건조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조증이라고 하는 거는 하품하거나 울 때 눈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평상시에도 눈물층이 항상 있어요. 이 눈물층이 충분하느냐 부족하느냐를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건조하다는 거는 평소에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그런 자극이나 이런 불편함을 통해서 인지를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안과의사 선생님도 매일 하시는 셀프 안구 건조증 관리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조증을 평소에 이제 현대인들이 예방하는데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로는 컨택트 렌즈의 사용을 좀 줄이자는 겁니다. 기왕이면 소프트보다는 하드 렌즈가 장기간 착용했을 때 건조증을 좀 덜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렌즈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또 일주일에 7일 내내 이렇게 착용하는 것이 건조증을 되게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가능한 필요할 때만 렌즈를 끼고 평소에는 안경 끼는 횟수와 시간을 좀 늘려가시면 많이 건조해지는 걸 좀 줄일 수가 있고 그것이 결국 소프트 렌즈를 오래 끼고 싶어도 눈이 많이 건조해지면 빨리 못 끼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눈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인들 중에 건조증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강한 조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방송인 중에도 보시면 선글라스 끼고 방송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건조증이 심한 분들인데 강한 조명 같은 것도 좀 지속적인 노출을 좀 피하는 것이 좋고 또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거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타는데 안경 안 쓰고 쓰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선풍기, 에어컨, 히터 이런 난방용품들이 계속 천장에서 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내 얼굴을 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건조증의 굉장히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건조하신 분들은 반드시 뭐 근무 환경이나 가정 내에서 그런 바람이 나한테 향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막아준다든가 줄여준다든가 돌려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건조증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건조증에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 잠이 보약이란 말이 안구 건조증에서 굉장히 진실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잠을 편하게 푹 주무시고 하루에 수면 시간도 뭐 7시간, 6시간 이렇게 충분히 주무시는 분들은 건조증이 잘 안 생기고 생기더라도 빨리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꼭 불면증이 심하고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 같은 거에 많이 의지를 한다든가 또 알코올 의존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건조증이 실제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인들이 디지털 중독 상태로 다들 살기 때문에 침대 머리맡에 핸드폰이 있죠. 옆에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자기 전에도 끝까지 보다가 자고 중간에 깨도 다시 보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분들이 많죠. 요새는 또 투자한다고 미장 이런 거 보느라 또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코인도 그렇고 그런 어떤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많이 보는 것들이 건조증의 되게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랑 핸드폰을 볼 때 왜 건조증이 유발되느냐 사람들은 그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건조증은 그건 아닙니다. 건조증의 주요 원인은 빛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동안 글을 읽는 동안 눈의 깜빡임을 줄이게 됩니다. 무의식 중으로.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몰래카메라 같은 거를 보면 보통 이렇게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10초에 한 번씩 눈 깜빡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컴퓨터나 어떤 컨텐츠에 몰입해서 있는 사람들을 몰래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거의 3, 40초가 지나도 눈을 안 깜빡이고 눈을 한 번 깜빡일 때 완전히 닫았다 떠줘야 되는데 대충 내려오다 말고 올라가는 식으로 눈 깜빡임이 되게 불완전하게 닫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몇 시간 며칠이 노출이 되면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인공 눈물도 적절히 예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또 컴퓨터를 볼 때 제가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렇게 보면 눈을 좀 작게 뜨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치켜 뜨듯이 보면 눈이 확 넓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10초를 봐도 눈이 훨씬 좀 부담스럽고 건조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크게 부릅뜨는 것보단 작게 뜨는 게 훨씬 안구 건조증에는 유리하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꺼풀을 집에서 닦는 방법도 있을까요?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세수할 때 눈 가장자리를 한번 문질러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눈꺼풀에 염증이 있으시거나 또 안구 건조증이 좀 심한 분들, 특히 저희가 마이봄샘 염증이라고 그래서 눈의 이제 구조를 보면 이 눈꺼풀 안에는 기름샘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분비를 하면서 눈물의 주요 성분이 기름층을 만들어내는데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노랗게 보이는 층이 이제 기름층입니다. 이 기름층은 안에 있는 물층과 점액층을 보호하면서 쉽게 이 눈물의 주요 성분들이 증발하지 않고 눈을 코팅을 지속해주게끔 유지하는 역할을 이 지방층이 합니다. 이 지방을 분비하는 것들이 눈꺼풀의 마이봄샘이기 때문에 마이봄샘, 눈꺼풀샘이 건조증 예방에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마이봄샘에 염증 있는 분들은 이 기름샘이 이제 염증 때문에 막혀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맑은 기름들이 잘 분비가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눈꺼풀 염증, 마이봄샘염이 있다고 하는데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눈을 잘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눈 전용 세정제가 따로 있어서 눈에 저런 나쁜 노폐물들이나 지방층을 잘 닦아주도록 만들어진 성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눈에 들어가도 뭐 비누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덜 자극적이기 때문에 눈 전용 세정제를 이제 구입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온찜질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고 나서 눈을 닦아주게 되면 더욱더 그런 노폐물과 기름때들이 잘 닦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온찜질을 하고 나서 닦으시면 더 좋고, 바쁘거나 급하면 그냥 청소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이보험샘을 기본적으로 관리해서 눈의 피로나 건조증을 이제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되게 중요한 방법들인데, 병원에 오시게 되면 병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치료하는 방법과 기술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이보험샘 염증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과 의사가 알려주는 인공 눈물 가장 올바르게 넣는 법은 무엇일까요? 인공 눈물을 넣는 방법은 우리가 일회용이 있고 병이 있는데, 차이는 이제 병에는 이제 오염되지 않도록 만든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방부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눈 건강에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일회용을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들 많이 추천을 합니다. 요새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어서 보통은 따고 나면 한 6, 7방울 정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 첫 한 방울 정도는 떨어뜨리고 두 번째 방울을 눈에 넣는 방식으로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고개를 최대한 위로 들어 올린 다음에 깨끗한 손으로 아래쪽만 이렇게 내리고, 눈 자체는 내가 위를 쳐다보게 되면 가장 크게 떠지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위에서 떨어뜨리면 눈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주변에 맞아서 흘러 들어가는 눈물이 있으면 충분히 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의 경우는 건조증 치료 목적에서 눈물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더 중요해지게 되는데, 보통 컴퓨터를 뭐 한 내가 6시간을 볼 거다 그러면 6시간 컴퓨터를 보고 그러고 나서 눈이 너무 뻑뻑하면 사후에 넣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방적으로 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보통 인공눈물을 한번 넣으면 한두 시간 정도는 눈물증이 보완이 돼서 장시간 컴퓨터를 보고 있더라도 눈이 표면이 말라서 증발하는 현상들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눈에 건조증에 유발되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활동을 하기 전이나 중간중간에 눈물약을 한 번씩 넣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출했을 때 뭐 바람 불고 할 때 눈물이 난다든가 불편하신 분들도 안약을 미리 넣고 외출하시면 그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눈물약을 예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단순한 인공눈물 외에도 치료 기능이 있는 기능성 눈물약이나 안구건조증 치료제, 또 병원에서 하는 많은 시술들이나 요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참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좀 더 좋은 약제와 최신 기술들을 같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이나 또 알러지철, 봄, 가을 같은 경우는 이 눈표면이나 이런 데 이제 꽃가루나 미세먼지들이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눈물약을 한번 넣어서 이걸 씻어주시는 것도 좋다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눈이 좀 불편하거나 걱정은 되는데 어느 병원을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될지 되게 걱정되시죠. 막막하시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럴 때는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가 주변에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걸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용산구 이천동에 있어서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뭐 저희가 다 모든 분들을 뵐 수 없는 현실에 있어서 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들은 이 유튜브 채널 닥터스티비라고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를 와보시면 저희가 고정 댓글에 이제 링크를 걸어놨는데, 오시면은 평소 눈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그런 전문적인 치료나 또 다양한 사례들, 이런 분들 실제 환자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좀 반영해서 유익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방문하셔서 뭐 구독도 눌러주시고 한번 봐주시면 눈 건강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 병원 진료를 한번 봐보고 싶거나 하신 분들은 저희 병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네이버나 뭐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서도 홈페이지에 저희 병원이 되게 전국적으로 많이 환자분들이 찾아주시는 병원이라 저희 병원을 좀 따라한 병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과에다가 센트럴이란 이름을 붙인 병원들이 요새는 되게 많은데,
다 저희랑 아무 상관이 없는 병원들이라 보시면 되고, 저희 오리지널은 진품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센트럴 서울 안과, 이름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용산구 이촌동에 소재해 있어서 혹시 뭐 멀리서도 KTX나 이런 걸 타고 오시는 분들은 뭐 용산역이나 서울역에서 오셔서도 멀지 않은 위치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예약을 걸어주시고 진료를 봐보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료도 봐드리고 또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을 열심히 해드리는, 여러분들의 눈 건강에 좋은 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